우여곡절도 난관도 참 많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기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사안을요. 아니 미국 정부 내에서 특정 세력이 막고 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저희 채널에 취재를 해보니까요. 저 정상회담 저 자리에서요. 이랬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오히려 더 우리 제안에 적극적이었고 참모 한 명 한 명한테 이거 핵잠 어떠냐 의견을 물었더니 노 프라블럼 문제 없다라고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남미 기자, 근데 저 자리 이후에 지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야. 저 때가 이제 미국의 회담 때인데 다 핵 추진 잠수함 도입하는 거 어때? 저 자리에 있었던 뭐 러트닉 상무장관, 또 그 국무장관, 그리고 뭐 수지 와일스까지 모두 오케이 했는데 미국 정작 돌아가 보니까는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핵물질 이런 것들을 반출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세력들이 반대하고 있냐고 물었죠. 바로 여러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자리에서 오케이를 외쳤던, 자 보면은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고요. 사실 우리가 협상하는 사람들이 러트닉 장관에 대해서는 김용건 실장 이렇게도 말했거든요. 자다가도 잠꼬대로 러트닉 외쳤다고. 그 정도로 까다로웠던 사람이고요. 루비오 장관도 우려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저 자리에 없었던 미국 에너지부 장관도 바로 없었던 에너지부 장관이 가장 많이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부? 에너지부 장관. 근데 에너지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바로 우리가 그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도입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주도하는 당사자인 겁니다. 보면은요, 이 에너지부 같은 경우는 핵물질 반출을 막기 위해서 또 만들어진 그 주무부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또 더 다른 국가의 핵물질 발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드러내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그런데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부의 역할은 그렇다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미국의 에너지부라고 하면은 여기 올해 초쯤에 박기태 변호사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로 지정했던 그 부처인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로 우리를 지금까지 쭉 예의주시해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에너지부라는 곳이 원래는 이런 뭐 산업 자원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곳인데 자연스럽게 원자력을 처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핵 확산 부분에 대해서도 맡고 있는 부서인 겁니다. 이 부서들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 협정에 대해서도 이제 관리를 하고 또 어떤 나라가 어떻게 핵을 관리하는지까지에 대해서 민간 국가 지정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국가 안보나 핵 확산, 테러 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 지정하는 민간 국가의 한국을 리스트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약간 우리로서는 좀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약간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랑 비슷한 취급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민간 국가라고 지정이 되면 이 국민은 핵무기나 AI 이런 첨단 기술에 접근하는 것과 미국과의 연구 협력, 기술 공유 이런 데도 제한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사실 몰라서 이렇게 문제도 됐었는데요. 사실 왜 그러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한국 내 핵무장론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 확산을 방지하는 부처인 에너지부가 우리나라가 핵 잠수함을 이제 갖게 된다니까 뭐 자연스럽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이런 기류는 사실 그제 우리나라를 찾았던 미 국방장관의 목소리에서도 어느 정도 힌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Well, I would just start by saying it was not about differences. There are no differences. We're going to work closely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to fulfill President Trump's commitment in a deliberate manner. 에너지부 관할 영역에서 이제 원자력 부분에 문제 조금 남아있다 이런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미국 안에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부처 사안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 다만 대략 팩트시트 같은 경우에 이번 주를 저희들 볼 때는 넘기지 않을 거다. 그 정도로 완만한 협의가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 에너지부를 설득해내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우리는 최대한 이번 주 안에 팩트시트를 만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핵 잠수함을 확보해야 하는 건요. 국제 정세가 지금 핵 위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얼마 전에 허재 변호사 그 핵 실험하겠다 이렇게 지시를 하더니
진짜로 전략 핵무기를 시험 발사했어요? 그렇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SNS에 하겠다라고 하더니 진짜 했습니다. 바로 미니트맨 3를 발사하는 시험을 한 건데요. 미니트맨 3라고 하는 것은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9,600km, 시속 24,000km의 위력을 가지고 있고 핵탄두가 실렸다고 하면 그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20배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특히 이 미니트맨 3는요. 전략 폭격기와 핵잠수함과 더불어서 미국의 핵 3대 투발 수단 중에 하나로서 핵 억지력의 중심축이거든요. 이걸 시험 발사했다고 밝혀서 전 세계가 긴장 관계로 돌입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영상이냐면요. 미국 전략사령부가 공개했던 과거의 ICBM, 그러니까 미니트맨 3를 쐈던 그 장면입니다. 저게요, 미국 본토에서 쏘면은 30분 안에 북한 평양까지도 타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허준 변호사, 그런데 요즘 미국과 러시아 간에 계속 핵무기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북한 바로 위에 있는 그 러시아 푸틴도 이번에 저거 쏜 거 예민할 수밖에 없겠어요. 당연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 바로 반응을 했는데요. 같은 날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 발표를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외교부, 국방부, 특수부대와 민간 관련 기관에까지 핵무기 시험 준비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하게 준수해 왔다라고 하면서도 미국이나 다른 보유국이 핵무기를 시험한다면 러시아도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투발 수단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측에서 수십 년간 중단하고 있던 지하 핵폭발 시험으로 만약에 이어지는 단초가 된다고 하면 러시아 또 여기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북한까지 움직이게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될지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본격적으로 미러 간의 핵 경쟁, 그 방아쇠가 당겨진 상황입니다. 푸틴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맞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либо другие государства, участник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договора, проведут такие испытания, то и Россия тоже должна буде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образом предпринять адекватные ответные действия. 박기태 변호사,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보면 지금 푸틴 때문에 이렇게까지 됐다 이 얘기잖아요. 소위 우리 요즘 용어로 뭐 긁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푸틴이 트럼프를 어떻게 긁은 거예요? 사실은 긁었다고 표현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는요. 핵 추진 순항 미사일인 브레베스트니크를 발사하는 걸 공개했습니다. 이게 핵 추진 순항 미사일, 그럼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이거군요. 예. 미사일인데 이거 자체가 핵을 가지고 이렇게 사정거리가 무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주선처럼 얼마든지 운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방식으로 요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피해 간다거나 이런 것이 거의 힘들 정도로 일종의 우주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핵 추진 수중 드론인 포세이돈 발사가 공개됐는데 이 포세이돈 역시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서 10개에서 15개 이상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위력을 가진 수중 드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발사를 먼저 했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먼저 러시아에서 미국을 도발한 게 아니냐. 굉장히 큰 위력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 아무래도 핵무기를 가지고 운행이 되다 보니까 날아가는 동안에 혹은 바다에 있는 동안에 핵 방사성 폐기물들을 막 그냥 내뿜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먼저 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미국을 긁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포세이돈, 뭐 순항 미사일까지 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미국도 하게 됐다라는 게 트럼프의 주장인 건데, 자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 경쟁 우리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